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요,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요. 규칙과 규율, 통제, 테두리, 원리 원칙, 도덕적인 틀, 어떤 나를 감싸고 앉아있는 그 규율과 규칙, 법, 제도를 의미하고요. 관성은 그러면서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편관과 정관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편관은 나를 극하면서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 정관은 나를 극하면서 나와 음양이 다른 오행을 의미합니다. 관이 없다 하면 무관이라고 하겠죠.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과 규율, 어떤 원리 원칙, 그리고 테두리를 의미하는데요. 무관성이라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무한 질주,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 어떤 게 부족할까요? 안정성이라는 것, 그런 것이 좀 부족하겠죠. 관성은요, 재물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자격의 자리를 부여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나를 통제하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나를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규칙을 지키고 어떤 그 테두리 원리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들이 있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받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법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여자에게 관운이 오면 결혼을 한다, 또 남녀공이 취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어요. 사주의 정관은요, 어떤 행정적인 것, 질서적인 것, 순서적인 것, 위험 부담이 적은 것,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정관의 직업은 어떨까요, 그럼? 행정직 공무원, 어떤 그 관료직,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이 정관의 직업이겠죠. 평관의 직업은 어떨까요? 평관은요,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위험 부담이 있는, 생명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도 될 만큼 좀 특별한 직업, 어떤 특수한 직업들, 군, 검, 경에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도 의미할 수 있겠죠. 관성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성을 생하는 관, 인성으로 인해서 자격의 자리를 부여하는 관, 그리고 나의 경쟁자를 물리치는 양인합살의 관이 있습니다. 먼저 재생관의 관부터 알아본다 그러면, 재생관은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리 원칙을 행하는 것, 특히 정제로 재생관의 그 관을 한다면 안정적, 보수적, 그리고 수동적이면서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적인 것. 약간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보수적이죠. 그리고 편재의 재생관은 확장시키고 발전하고 그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진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기회 포착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 재성을 활용하는 관이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약간 여우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되게 진취적이고 그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관성은요, 또 관인상생의 관이 있어요. 관인상생의 관은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자리를 얻는 전문가적인데요. 정인으로의 관인상생은 그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요. 편인으로서의 관인상생은 실질적인 전문가, 실력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실력을 갖췄어. 하지만 정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편인으로의 관인상생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의 관인상생은 그
남들이 공히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편인으로서의 관인상생은 자격증은 없어도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 베테랑인 어떤 프로의 기질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인합살이 되어 있는 사람을 쓰는, 그 관을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경쟁 의식이, 승부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에 능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게이머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 관성이라는 것들이요, 잘 만나면은 되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 어떤 관제 시비 소송이라든가 폭력적인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관성의 힘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관성은 여자한테 남자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릴 시절에 뭐 잘못 들어와서 칠살의 역할을 한다. 아니면 관성이 지나친 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칠살의 역할이 지나친 운에 들어왔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남자를 만났다. 이랬을 때에는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폭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남편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구조의 시기에 사람을 만나느냐,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잘 따져보면서 그런 시기를 피하든 아니면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살이 지나치게 들어오는 해에는 건강이라든가 어떤 소송, 시비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이라는 운은 내가 잘만 다룬다고 한다면 나한테 굉장히 보호막 역할을 해주겠지만, 내가 잘못돼서 관에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되게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잘 살피고 그런 운들을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의 운을 좋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인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인성까지 다 하고 나면은 육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육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십성에다가 가족 관계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차근차근히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내일 뵐게요. 인성에 대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